얼마 전에 재밌었던 이야기가 인간은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거든.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나 말 같은 애들 보면 태어날 때부터 뛰잖아. 물론 걔네들이라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최소 10년은 부모의 케어를 받아야 되잖아. 부모가 없으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들한테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최소 기본값이 되는 건데 보통 보편적으로는 20살까지 케어를 받잖아. 그 문제는 20살까지 케어를 받았을 때 완벽하냐? 아니지. 이제 시작이지. 20살 전에 인생은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서 경험한 힘듦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은 애초에 미숙아라는 거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도 미숙아고 10살 때도 미숙아고 20살 때도 미숙아야. 60이 되면 다를까? 아까 우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안 힘들까? 누가 뭐라고 하면 마음이 안 흔들릴까? 스님뿐만 아니라 뭐 워렌 버핏이나 마크 주크버거나 일론 머스크도 스트레스 안 받을까? 아니란 거지. 왜냐? 인간은 원래 미숙하니까.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완벽해서 내가 일종 계속 올라가도 또 세상은 변하니까 또 노력해야 되고. 결국은 뭐냐?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채워가는 존재라는 거지. 사회에 맞춰서 끊임없이 채워가는 존재라는 거지. 그게 오늘 스님이 하신 이야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스님이 오늘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셨잖아.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일정 상태를 두고 그게 최고라고 믿으면서 그 상태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사실 그게 또 괴로움을 만드는 거지. 내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지.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겠지만 내가 불행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불행해. 그러면 그래, 원래 기본값이지. 그러려니 거기다가 오히려 행복한 일은 난 불행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행보다는 고통이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잘 풀려. 그러면 감사해지지. 반대로 인생은 너무 쉽고 잘 풀려 한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만하지. 원래 이게 인생이지. 나 좀 잘해, 나 좀 쳐. 그러면 더 큰 걸 줬고 더 큰 환상에 빠져서 더 큰 실수를 가지게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은 없다라는 거지. 누구에게나 판타지처럼 그리고 있는 게 있을 거 생각해. 뭐 화목한 모습, 아니면 돈도 많이 이루고 연애도 하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그런 삶의 기준점들. 근데 어디까지나 그거는 생각 일 뿐이고, 그 생각은 사실 진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만든 거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로 내가 이게 좋은 거구나 라고 판단해서 그걸 기준으로 만든 거지. 사실 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그 기준을 벗어나서 인생 자체 팩트만 본다면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게 맞지. 왜냐? 인간은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숨이 늘어나지 않아.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더 숨이 줄지. 인간은 인생을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생을 소모한 존재고 죽어가는 존재란 말이야. 그 과정에서 몸도 늙고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 나도 원하진 않지만 그게 팩트긴 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스스로 만든 이상에 빠져서 이상을 쫓는다는 거는 사실은 본인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지. 그래서 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고통, 힘든 거랑 괴로운 거랑 다르다.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고 모든 게 사라지고 소멸되고 변화하고 계속 이별하고, 그런 것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그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막 헤헤 웃고 있어. 그거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고, 문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 그게 원래 인생이지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왔을 때 슬프고 괴로워도 그것과 함께 가면서 그 다음 스텝을 보면서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할 기회가 있고 다음 무대가 오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공황장애 오고 분노가 생기고 그런 거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무 허상에 빠지지 말자. 오히려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고 찬란한 거, 그게 기본값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게 기본값이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보다 편안하고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마치 돈을 쫓으려고 하면 돈을 못 버는 것처럼 행복을 쫓으려고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고통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감내할 용기가 있는 자한테는 행복할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스님과 대화하면서 얻은 인사이트. 난 안티프레즈를 읽어서 그런지 고통은 이제 변동, 내가 예상치 못한 게 오니까 오는 변동성에 대한 고통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프레즈를 한 거, 그 고통 때문에 막 손해를 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너가 말한 괴로움인 거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뭐 이런 거 올 수도 있지, 뭐 예측하진 못했지만 언제든 올 수도 있지 하는 자세, 그게 바로 안티프레즈라는 자세인데, 그런 자세면은 고통은 고통일 뿐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형이 정확한 게 똑같아. 이거를 불교 관점에서 설명하면 내 이야기 되는 거고, 형이 읽은 안티프레즈라는 책 관점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이름표 같은 거지. 어떤 이름표를 붙이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이름표에 붙어있는 그 핵심 알맹이, 건더기는 똑같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태도라고 봐. 그 사건에 대한 태도.
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관점에서는 기준을 많이 낮춰야 돼,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아예 기준을 낮추는 걸 생각하고 있고 나는 아예 기준은 뭐 상관없고 그거보다는 어떤 결과가 오든 나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태도를 가지자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 왜냐면 무의식적으로는 나는 행복해야 한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 말처럼 당연히 알지. 그런 말 있잖아. 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개발이나 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알 거야. 이게 되냐고. 그치. 오히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이미 괴로워하고 있어 나는. 결국은 무의식인 거고, 무의식에는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 인생은 존나 행복해야 되고, 그 행복의 모습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는 믿음이 강했어. 그래서 괴로운 것 같아. 그거를 이해하고 체화해야지 형이 말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흘러나온다고 생각해. 그렇네. 왜냐면 나도 그렇게 한 2년을 고생해본 것 같아. 잘 될 때도 있어. 근데 결론은 안 되더라고. 특히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올수록. 머리로는 긍정적이게 생각해야지, 긍정적이게 받아들여야겠지, 입력은 되는데 그치. 마음이 안 되는 거지. 이미 마음은 존나 힘들어하고 있잖아. 짜증나 있고. 그래서 난 이렇게 많이 읽고 책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안티프레질보다 나의 무의식의 기준을 아는 게 더 먼저일 수도 있겠네. 결국은 또 사람마다 다르지. 어떤 사람한테는 안티프레질적인 내용이 이런 방향성으로 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사실 내가 한 얘기 좀 어려운 얘기라 생각해. 내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내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사람마다 다른 거고 둘 다 좋은 도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접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각자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